하늘에서 보면 책을 펼쳐놓은 듯한 이곳. 탁 트인 중정홀과 내 맘대로 책을 읽을 수 있고 신나게 체험도 할 수 있는 곳. 즐겁게 공연도 보는 이곳은 도서관입니다. 책만 단순히 있는 곳은 아니죠, 우리들에는. 게다가 이 도서관에서는 책을 읽으면서 캠핑까지 가능하다는데요. 마치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꿈 같은 도서관 만나볼까요? 독서의 계절 가을, 이곳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무한한 꿈을 꾸고 펼칠 수 있는 꿈돌의 도서관입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꿈을 가진 그 지역 주민들은 누구든지 다 이곳에서 함께 그 꿈을 같이 꾸고 일단 꿈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하게 되는 중정홀. 개방된 공간인 이곳에선 책을 읽을 수 있고 작가와 시민들이 참여한 다채로운 작품도 볼 수 있는데요. 여느 전시관 못지않게 작품성도 뛰어납니다. 책도 읽고 여기서 이런 것도 구경하고 하니까 전시회 갈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 공공도서관에선 그 찾아보기 무례가 없는 시끄러운 도서관의 컨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히트다 히트, 시끄럽게 떠들어도 된다고요? 말 그대로 중정홀에서는 공부도 하고 열띤 토론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시끄럽잖아요. 공부가 돼요? 네, 잘 되죠. 이 공간이 오히려 막 지나치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압박감 없이 그냥 좀 편안하게 뭐 주의하기도 하고. 조용하게 책을 읽고 싶다고요? 그러면 이곳 종합자료실로 오세요.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리는 이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에서 책을 읽냐고요? 서서도 보고 누워서도 볼 수 있는 어린이 자료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유명 동화책들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종류가 다양한 만큼 우리 아이들 책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초등학교 생활교과서 안전편이에요? 새로 나온 책. 아, 새로 나온 책이라서? 내용은 어떤가요? 이곳에 가면 엄마, 아빠와 함께 책 읽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딜 안다. 열고 싸우고 있으면 시간을 서비스도 못지 않게 이승원을 읽는다고. 이름은 사나운 도마뱀이라는 뜻이야. 아직 글을 잘 몰라가지고 그림을 보면 네. 뭐 이제 이 맞추긴 하는데 알고 읽는 게 아니고. 무슨 책이 재밌어요? 공룡책만 재밌어요. 다른 거요? 공룡은 재밌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어린이 자료실에는 숨은 명소가 있다는데요. 어지럽혀진 신발 수만큼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라는 이곳. 세상에! 누워서도 보고, 엎드려서도 보고, 구멍에 들어가서도 보고, 구멍에 누워보기도 하고. 이처럼 자유로운 책 읽기가 또 있을까요? 어떤 자세를 취해도 상관없으니까 편안하게 들어 누워서도 보고 엎드려서도 보고 재미나게 책 보라고요. 애들이. 이곳에서 독서는 기본, 다양한 프로그램은 덤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달 프로그램 살짝 엿볼까요? 영화 상영에 사진 전시, 인형극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요리조리 만들어보는 말랑말랑 클레이 아트 강좌는요. 100점 만점에 100점. 그야말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강좌입니다. 이곳에서는요, 아이들의 꿈도 한 뼘씩 더 커져가는데요. 친구들 입장에서 좋고 저도 좋고 엄마 아빠들도 이제 아이들 없이 강의 들으실 수 있으니까 좋으시고 일석삼조죠. 토요일이면 이곳 다목적 홀은 사람들로 붐비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지역 어린이 합창단의 발랄한 식전 공연은 물론이고
뮤지컬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전문 배우가 아닌 지역 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책만 단순히 있는 곳은 아니죠, 우리들에는. 도서관 하면 단지 그냥 책 보는 곳? 뭐 이렇게 하는데 공연이랑 또 주말에 영화 같은 거 같이 해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문화 아이들한테 그런 것까지 같이 접하게 해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꿈도래에 와서 책 읽고 공연만 보고 간다고요? 에이, 이것도 들르셔야죠. 한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캠핑장이 있는 도서관입니다. 4개 동으로 이루어진 독서 캠핑장. 1박 2일 캠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밤하늘을 보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뭔가 2% 아쉽다면 이렇게 밖에 텐트를 쳐도 됩니다. 1박 하는데 요금 얼마예요? 요금 없습니다. 책을 보고 네. 독서록만 하나 간단히 적어서 제출하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캠핑장입니다. 도서관 뒷마당에서 야외 독서 캠핑이라 왠지 그 분위기에 취해서 책을 마구마구 읽고 싶어지겠는데요. 겨울에 추워지면 더 분위기가 책 읽고 분위기가 더 나아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책 읽고 싶지 않나요? 또 그렇지. 됐어. 이거 좀 설정 같은데 시점으로 가자. 시점 되고 그래. 오, 그렇지. 손가락 좋다. 느낌 아니까 시집을 선택한 그녀. 두 번째로 찾아갔지. 영화에서 본 바로 그 느낌 있는 시집. 그 시집의 저자 유희경 시인이 연 작은 책방엔 모두 오로지 전부 시집뿐입니다. 시인이 사장으로 있으니까 메리트. 시인이 연 시집 책방. 이곳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시인의 책방을 찾아간 서울의 한 대학가. 분명 이 건물이 맞는데 어디를 둘러봐도 그 흔한 간판 하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우와, 넓다 했는데 에게 서점 책방은 요만큼. 알고 봤더니만 카페 공간에 다른 서점과 함께 새들어 살고 있는 거였습니다. 여기도 좀 독특하네요. 보니까 한 공간 안에 지금 성격이 다른. 그렇죠. 예. 샵인샵이라는 개념인 건데 이게 경제적인 이유로 첫 번째 경제적인 이유로 생겨난 거고요. 여기도 카페만 있으면 그냥 카페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죠. 신촌에 있는. 네. 그렇지만 위트컬이 들어와 있고 프랜차이즈샵이 운영되면서 아, 저기는 서점이 있는 카페야가 되는 거고. 그가 선보이는 책은 모두 시집입니다. 시집 책방이라니 좀 생소한데요. 시집을 이렇게까지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노래, 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시도 한국 사람들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시집 책방답게 이곳에 오면 보기 힘든 500권에 이르는 시집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선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은 정사 시인선인데요. 이게 1번부터 지금 490번까지 나왔어요. 절판된 거 빼고 정권을 다 소유를 하고 보여줄 기회가 지금 독자들한테는 없는 거죠. 지금 20, 30대들은 이렇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화면상이 아니라 실제 육안으로 이걸 볼 기회는 위트엔 시인이 그걸 처음으로 제공을 해준 거죠. 감성을 촉촉히 적셔주는 시집 책방. 지금은 책방 주인, 그 전에 출판사 직원이기도 했던 그도 알고 보면 엄연한 시인입니다. 이렇게 유희경 시인처럼 요즘 들어서 유명 인사들이 잇따라 작은 서점을 열고 있는데요. 훨씬 더 특징 있어 보이고 유달라 보이지 않나요? 다른 가게를 낸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시집 책방이라고 해서 단순히 시집만 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시인이 시를 선정해주고요. 시와 친근해질 수 있도록 저자가 쉽게 설명한 코멘트도 달아줍니다. 또한 시인의 책상이라는 작은 공간에서는 방문객들이 앉아서 매달 선정한 시집을 필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애정어린 감상평과 함께 말이죠. 책을 골라서 보는 것도 물론 능동적인 행동이 있지만 더 능동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참여할 수 있는
또 한 달에 두세 번 시인이 참여하는 시낭독회도 연다고 하는데요. 독자를 향한 꼼꼼한 배려 덕분일까요?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손님들 생각보다 손님이 꽤 늘었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샵인샵이다 보니 책을 구입한 독자는 카페 공간을 덤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선 시인이 자기가 직접 보고 이제 그 시집을 진열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자들이 와서 문의나 이런 걸 할 때에도 자기가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시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좋죠. 다 뭔가 주인의 취향이나 컨셉을 반영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작은 서점들. 시집 책방을 연 지 3개월 그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일까요? 처음에 오픈한 지 한 달 됐을 때는 힘내세요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손님들이 와서 책을 구매하시면서 힘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럼 왜 그렇게 시집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거는. 깊어가는 가을, 오늘은 시집 한 권 어떤가요? 시집 책방처럼 전국의 작은 서점들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로 확 줄었습니다. 여기 사라져가는 동네 책방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에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에서 제주까지 동네 서점 지도를 만드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160여 개에 이르는 나름대로 특색을 갖춘 동네 서점들을 발굴해서 이를 애플리케이션형 지도로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우선 서울을 중심으로 동네 서점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공간을 주면 책을 읽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가까운 동네 서점에 가서 자기 어떤 영감도 얻고 또 사회생활에 좀 지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도 좀 풀 수 있고, 지금은 동네 서점이 제가 하나의 동네 문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몰래 도서관에 들어간 해리포터. 그가 맨 처음 만난 것은 아니 대체 이곳이 도서관이라고요? 상상을 뛰어넘는 기상천외한 재질. 다름 아닌 종이로 만든 책장과 의자. 마치 예술 전시관 같은 그야말로 도서관 같지 않은 도서관입니다. 고원 속에서 자연도를 감상하며 책도 볼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술과 힐링을 접목시킨 도서관, 궁금하지 않으세요? 비 오는 날 찾으면 운치를 더한다는 이곳. 이곳에 이름부터 생소한 안양 파빌리온이 있습니다. 마치 전시관 같은 이곳. 국내에서 유일한 공공예술 전문 도서관인데요. 포르투갈의 그 살아있는 그 건축가 알바로 시자님의 그 동양의 최초의 그 작품이 있는 거인데요. 포르투갈 출신 대표 건축가 알바로 시자. 건축의 시인으로 불리는 그는 건물의 화려함 대신 주변의 조화를 중시했고 때론 다양한 변화가 담긴 드라마틱한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안양 파빌리온도 그가 설계한 곳인데요. 맨 처음엔 도서관이 아닌 전시관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꽤 널찍한 공간에 기둥이 없이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을 연출했다는 것은 전시나 공연 이런 걸 할 때 방해를 받지 않는,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모두 4개의 구역이죠. 서가와 영상재생관, 연구소, 아카이브로 쓰이고 있습니다. 공공예술 전문도서관답게 진열된 책 대부분은 예술 전문 서적인데요.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영상 자료 관람도 가능한데요. 한번 감상해 볼까요? 영상재생관 옆엔 시민들이 참여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곳은 기록물을 보관하는 아카이브인데요.
과거 환경오염 문제까지 거론됐던 안양 유원지. 이곳이 예술공원으로 재탄생하기까지의 기록이 바로 이곳 아카이브에 보관돼 있는 겁니다. 이곳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간도 있는데요. 바로 중앙에 자리한 원형 벤치입니다. 신혜원 건축가의 작품인데요. 눈에 익숙한 이 재질, 설마 골판지일까요? 네, 맞습니다. 튼튼한 책장은 물론이고요. 의자까지 만들었는데 예술 작품이 따로 없네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흡음을 잡아줄 수 있다는 기능이 있습니다. 원형 벤치에 앉아서 보든 안으로 들어가 누워서 보든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어 참 좋은 곳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는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고 좀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편하게 누울 수 있게 라운지가 되어 있어서 그게 더 저한테 친숙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책 한 권 들고 누구나 찾고 싶은 곳. 마음껏 책 읽고 싶다면 이곳에 와서 여유도 느껴보세요. 이 건물도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작품 안에 도서관을 놓다 보니까 예술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도서관 같지 않은 도서관인 것 같아요. 예술 작품 같은 이 도서관 볼수록 매력적이네요. 침묵이 금쪽 같은 서점. 맥주 한 잔이 금쪽 같은 시끌벅적한 술집. 이런 책과 커피와 맥주가 만난다면 어떨까요? 저녁 퇴근길 맥주 한잔 하면서 이곳에서 책 읽고 싶다면 팔로우 미. 도심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아담한 책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책과 여유롭게 읽는 모습을 보니 마치 북카페 같은데요. 책과 커피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맥주도 판다고요? 작은 동네 서점이고 그리고 책을 사고 구매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맥주를 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카페 분위기가 물씬 배어나지만 책을 읽기만 하는 북카페와는 달리 이곳은 책을 파는 동네 서점. 진열된 책만 4천여 권에 이른다고 합니다. 주로 아무래도 조금 여기 연령대가 30대부터 50대까지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계발서나 약간 20대 층이 찾는 책보다는 조금 묵직한 인문서적들이나 소설, 시, 에세이 이런 책들 많이 찾으시고요. 작지만 알찬 동네 서점. 베스트셀러부터 고전까지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어서 손님들의 발길이 꾸준한데요. 사실 요즘에 동네 서점은 거의 없으니까 기회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죠. 찾아가야 되죠, 대형 서점. 아늑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는 물론이고요. 원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독특한 문구의 카테고리가 눈길을 끕니다. 게다가 이건 책골이라고 불리우는 독자들이 책을 읽고 남긴 감상평인데요. 이곳 서점과 딱 어울리는 책 한 권을 발견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한번 볼까요? 운영계획에서 철학까지 그리고 마지막 길 안내까지 블라블라블라블라. 마치 독서 감상평 같은 책골이 왜 이런 참여를 유도한 걸까요? 온라인에 댓글이 달리는 것처럼 이게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책고리를 통해서 책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 책고리를 읽고 그 책을 고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둠이 내리면 더욱더 활기를 띠는 동네 서점. 대부분 퇴근길에 이곳 서점에 들르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오면 책도 보고 지친 일상을 달래주는 한 잔의 맥주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젠 치맥이 아닌 책맥! 좋네요. 요즘 혼술도 유행이고 집에서 그냥 맥주 한 캔 그렇게 따먹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그냥 편한 공간에서 가볍게 그냥 한잔 하면서 책을 같이 보는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단순히 책만 판다면 뭔가 아쉽겠죠. 작가와의 토크 콘서트도 열리는 이곳, 손님들의 반응도 뜨겁다고 하는데요. 또한 정기적으로 라이브 공연도 선보이는 그야말로 팔색조 매력의 동네 서점입니다. 다양한 걸 하는 동네 서점. 이렇게 진화를 해야 되는 작지만 알찬 동네 서점 지하 강의실에서는 여행 드로잉 수업이 한창인데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강의지만 수준급의 강사를 초빙했습니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동네 작은 서점. 하지만 경쟁력은 꽤 커 보이죠? 새로운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는 사랑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책방이 책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복합적인 문화 공간이 됨으로써 좀 살아남을 수 있고 단순한 책방이 아닌 문화 아지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늘 함께해온 책. 그 안에서 우리는 꿈을 꾸고 길을 찾곤 하는데요.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책 한 권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